안녕하세요, K컷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논 RF2870 f2.8 IS STM 렌즈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이 렌즈와 함께 가족들과 단풍 구경도 한번 가봤고요, 모델분과 함께 공원에서 인물 촬영도 몇 컷 해봤습니다. 줌 렌즈인 만큼 최대한 의식적으로 다양한 화각대의 이미지들을 촬영해봤고요, 라이트룸 로우 무보정 원본 이미지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이 렌즈의 컬러나 배경 흐림을 확인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화각부터 살펴보면 이 렌즈의 화각은 28mm부터 70mm로 준 광각부터 준 망원까지 전반적으로 표준단의 효율적인 화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흔히 각사의 고급 표준 줌 렌즈인 2470 f2.8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광각에서 4mm의 손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28mm 정도면 어느 정도 시원하게 넓은 촬영이 가능하고요. 35mm나 50mm는 스냅이건 인물이건 뭘 찍건 아주 편안한 화각이죠. 그리고 70mm도 적당한 배경 압축을 통해서 특정 피사체를 찍기에도 아주 적합하고요, 망원 풍경을 찍기에도 좋습니다. f2.8까지 열리는 조리개는 심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고 저조도에서도 유리하고요. 또 이 렌즈는 무게와 사이즈가 상당히 가볍고 작습니다. 하지만 작고 가벼움을 얻기 위해 침동식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작은 사이즈를 위해서라면 침동식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다가, 침동식이라도 조작이 불쾌하지 않고 나름 부드럽게 렌즈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하거나 번거롭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가벼운 f2.8의 줌 렌즈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지 퀄리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물론 아무 렌즈로나 찍어도 이쁘게 나오는 단풍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살펴보면 정말 날카로운 선회도와 잘 억제된 색수차들 너무나 만족스러웠고요, 최신 캐논 렌즈다운 깔끔한 이미지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AF 속도 빠르고 정확하고 렌즈 떨방도 달려있고요, 방진 방적도 지원하고 조작감도 좋았고, 일상과 여행용 렌즈로는 개인적으로 캐논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렌즈였고요, 캐논 풀프레임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릴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디자인은 거의 일직선으로 뻗은 원통형의 디자인인데, 누군가는 심플하고 깔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빨간띠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침동식이라 가지고 작동을 위해서는 줌링을 돌려줘야 되고요, 망원으로 갈수록 코가 나오게 됩니다. 렌즈가 가장 짧아지는 지점과 사용 가능해지는 지점 간에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침동식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게는 대략 495g 정도였고요, 크기는 최대한 작아졌을 때 9cm 정도고 28mm에서 대략 11cm고 70mm까지 망원으로 가면 대략 18cm 정도 되게 됩니다. 애초에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코가 나와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거나 하는 느낌은 별로 없었고요, 심하게 흔들지만 않는다면 들고 다니면서 코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RF24105 F4 렌즈 그리고 RF2470 F2.8 렌즈와 비교를 하면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2470 F2.8과의 무게 차이는 약 400g 정도로 거의 2배 가깝게 차이가 나고, 2410 F4 렌즈와도 거의 200g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확실히 가벼운 표준 줌 렌즈에 목이 말랐던 캐논 유저들에게는 한을 풀어주는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터 직경은 67mm고요, 출시 가격이 158만원에 달하는 렌즈임에도 후드는 기본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지독하네요 정말. 하지만 현재는 이벤트 중이라서 정품 등록을 하면 후드를 받을 수 있긴 하고요, 후드는 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즈의 위에서부터 보시면 컨트롤링 겸 포커스링이 있고요, 수동 포커싱을 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적당한 압력이 느껴지면서도 가볍게 돌아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줌링이 있고요, 렌즈를 한번 빼고 나면 줌을 하기 위해서 돌려야 하는 각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서 손쉽게 줌을 해가며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즈 측면에는 AF, 컨트롤, MF 전환 스위치가 있고요, 렌즈 떨방, 온오프 스위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심플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잘 갖추고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회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회도와 근접 화질 테스트는 약 4500만 화소의 캐논 R5 마크2로 진행을 했습니다. 28mm부터 살펴보면 최대 개방부터 중앙부는 아주 좋고요, F4부터 F8까지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상외로 선회도가 정말로 좋더라고요. 다만 극 주변부의 경우 최대 개방에선 꽤나 소프트한 편인데 조리개를 닫아도 크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50mm의 경우
역시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고요. f4에서 피크를 찍고 f8까지도 좋은 선회도를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50mm는 극 주변부 최대 개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f8 정도까지 조리개를 닫아주면 준수한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70mm 마저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은데 50mm랑 같은 스토리입니다. f4에서 피크를 찍고 f11 정도부터 선회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하지만 극 주변부는 28mm와 같이 소프트한 편이었고요. 조리개를 닫아도 준수한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캐논의 줌 렌즈들과의 화질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RF24105 f4 렌즈와 RF2870 f2.8 렌즈를 비교해보면 모든 초점거리에서 중앙부는 2870 쪽이 훨씬 좋고요. 주변부는 24105 쪽이 좀 더 좋습니다. 특히 중앙부는 2870의 f2.8과 24105의 f4를 비교해도 2870 쪽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RF2870 쪽의 화질이 좋다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RF2470 f2.8 L렌즈와도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도 중앙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주변부는 그래도 RF2470 f2.8 렌즈가 좀 더 좋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 화질에선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렌즈의 최대 접사 배율은 70mm에서 0.24배로 평범한 편이고요. 선회도는 최대 개방에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리개를 살짝 닫으면 더 좋아지게 돼서 f5.6에서 최고의 선회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f16 정도까지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샘플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선회도, 특히 중앙부 선회도는 L렌즈가 아닌 줌렌즈라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은 렌즈였습니다. 게다가 50mm에서는 극 주변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될 법한 RF24105 f4 렌즈는 L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선회도 측면에서 많이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훨씬 비싸고 크고 무거운 캐논의 표준 줌 렌즈인 RF2470 f2.8 렌즈와 비교를 해도 주변부에서 살짝 모자라는 화질을 제외하고는 아쉬운 부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 렌즈는 24mm 광각단이 없기 때문에 이 렌즈가 2470이나 2410 렌즈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24mm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회도 측면만큼은 캐논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렌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엔 왜곡과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작은 사이즈에서 예상하긴 했지만 역시나 28mm에서는 엄청난 배럴 왜곡을 보여줍니다. 50mm에서도 핀쿠션 왜곡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70mm에서도 50mm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한데 그래도 핀쿠션 왜곡이 꽤나 강해요. 비네팅의 경우에는 28mm와 50mm에서 꽤나 나타나고 70mm는 강한 비네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거리에서 f4 정도로 조리개를 닫아주면 비네팅이 좋아지고요. f5.6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포커스 테스트는 캐논의 알파5 마크2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이 렌즈의 포커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캐논의 STM 모터들은 소음이 큰 경우도 꽤나 많았는데 이 렌즈는 포커스 소리도 엄청 조용해요. 한번 저기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팝포커를 잡아놨어요. 수동으로 줌을 할 때 확대를 해서 포커스를 잡고 줌을 빼도 포커스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팝포컬이 된다면 연출적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팝포컬을 지원하는 건 아주 좋은 특성인 거죠. AF 모드에서 줌을 하면서 촬영을 할 때도 포커스가 부드럽게 잘 따라가 줍니다. AF 잡는다고 막 버벅거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능 촬영 등 할 때 부담 없이 줌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커스 브리딩의 경우 전 초점 구간에 걸쳐서 꽤나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만약 잘 억제된 포커스 브리딩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디에 내장된 보정 기능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축상 수차도 한번 살펴보시죠. 28mm부터 살펴보면 잘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거리의 자주색, 먼거리의 청록색의 색수차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고급 f2.8 표준 줌 렌즈들에서도 관찰되는 수준이고요. f5.6 정도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망원 쪽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역시나 f4 정도 되면 별로 안 보이게 되고 f5.6 정도 되면 사라집니다. 9매의 조리개날을 가진 이 렌즈의 빗망울도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빗망울은 전형적인 캐논의 빗망울입니다. 연사큰이 꽤나 잘 보이는 데다가 테두리도 잘 보이는 편이에요. 아쉬운 거는 이런 것보다는 형태가
완전 가운데를 제외하면 바로 찌그러지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 쪽에서는 회오리 bokeh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렌즈고요. 그래도 요거는 f5.6 정도 되면 없어지고요. 저는 오히려 f5.6 정도에서의 빗망울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그래도 실사용에서의 배경 흐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빗망울이 걸리는 장면이라든가 복잡한 풀숲과 같은 배경이 걸리면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요. 그래도 배경 흐림 품질이 아주 나쁘다, 아주 아쉽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최신 렌즈답게 깔끔하게 잘 처리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어도 꽤나 화려한 편이었습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광원 주변에 빛 번짐이 꽤나 심하고 고스트들도 빡세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도 각만 잘 잡으면 최대 개방 상황에서는 플레어의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조리개를 조였을 때 상당히 눈에 띄는 특징적인 고스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리개를 조이는 상황에서는 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생기는 고스트에 주의하면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빛갈림은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길고 깔끔하게 빛날개가 쭉 뻗기 때문에 야경이나 혹은 주간에 해를 활용한 표현 등을 할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캐논 렌즈를 사용해 오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프로용 렌즈와 취미용 렌즈를 사이를 메워줄 중간층 렌즈가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이 렌즈는 그 캐논 렌즈 라인업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논의 가성비 라인인 BL 렌즈들의 특성, 그러니까 작고 가볍다는 특성과 캐논의 고급 라인인 L 렌즈들의 특성, 선회도 좋고 색감 좋고 포커스 조용하고 빠르고 뭐 이런 특성들을 절묘하게 잘 믹스해 놨어요. 물론 그럼에도 경쟁사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2470 f2.8 렌즈 혹은 시그마 2870 f2.8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니콘도 Z2875 f2.8 렌즈 같은 것들이 있죠. 중간급을 책임지는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후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지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딱 이 렌즈 절대적으로만 봤을 때 좋은 퀄리티와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사이즈와 무게를 가진 캐논 유저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렌즈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캐논 RF2870 f2.8 IS STM 렌즈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